자, 인터뷰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노동자가 교사와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면 여성 고용 단절과 또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난달 16일에 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 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모두에게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그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 공무원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음, 그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은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정치인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예. 뭐 그런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사상 최악의 그 저출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자, 그런데 노무사님, 이 왜 교사와 공무원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걸까요? 3년 혜택을? 예, 그 과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1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동일하게 1년이었는데 네. 2007년과 2015년 그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음, 교원도 동일하게 최대 3년을 적용받고 있고요. 예. 다만 일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남녀고평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음, 공무원과는 달리 1987년 제정 당시부터 개정 없이 현재까지 쭉 1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 법령을 이유로 동일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달리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다른 노동자보다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더 자유롭고 네. 또 이제 경력 단절 경험을 덜 한다는 것은 뭐 여러 이렇게 조사에서도 이제 나타났죠. 예, 맞습니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네. 그 공무원은 75% 그리고 일반 근로자는 34.5%로 집계가 돼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음, 또한 그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경험률은 공무원은 그 11.2%인데 반해 일반 근로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 그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공무원의 경우 10% 초반인 반면 네. 일반 근로자는 거의 50%에 달한다는 결과인데 이 50%의 숫자가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비자발적인 경력 단절이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그 육아휴직 3년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일반 기업에서 육아휴직 3년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업무 과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러겠죠. 의견도 있습니다. 음,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음, 또한 공공기관과 달리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는 경우 오히려 경력 단절 기간이 늘어나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지위 하락과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의견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 3년이라는 의미는 그 결국 그 여성 경력 단절이 3년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지 그 많은 직장 여성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해외의 좀 긍정적 사례를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해외 사례로 북유럽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을 하게 하고 예, 예. 복직 후에 정규직 지위를 보장을 하면서 주당 근무 시간을 줄여서 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데요. 예, 아, 법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복귀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그 육아휴직 복귀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좌절감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한 그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에 대한 부담 역시 여전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음. 육아휴직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의 양육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도 북유럽 제도의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어제 인터넷으로 좀 이와 관련해서 좀 검색을 네, 해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네, 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을 좀 쓰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글에 달린 네.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떼쓰지 말고 공무원 시험을 보세요. 아, 그럴 능력 안 되시면은 그냥 일상에 만족하시고요. 네, 이런 댓글과 함께 또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이런 비판 일색이던데 네, 아유 참 세상이 참 좀 평등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노무사님 주변에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에 공무원이 아닌 그 여자 이렇게 주변에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네, 아기를 갖게 돼서 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아기를 키우다가 그다음에 네,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다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 크고 나서 바로 그 부모님한테 일단 맡깁니다. 네, 아기를. 네, 왜냐하면 너무 그 저 아기를만 가지고 저기 키울 수 없으니까 같이 이제 네,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아기를 부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원래는 그 회사의 정규직이었는데 네, 비정규직으로 다른 회사 갔다가 계약직으로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계약직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게 바로 경력 단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 너무 그 뭐 국민들께 아기만 낳으라고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제도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노무사님께서는? 예, 사실 그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그것조차 사용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복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받고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따라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좀 차별적인 모성 보호를 받는 것은 정말 그 상실감과 평등권 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육아휴직 기간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좀 도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은 그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시거든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뀌기가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이게 참 사실 네네.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참.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도 1년이지만 이게 3년으로 넓히겠다 했을 때 여기에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사실 1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제반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결국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좀 근로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러다가 저 공무원 분들만 아기 낳게 생겼어요. 과장하자면. 안 예, 그래도 그 지역에 따라서도 그 출산율이 굉장히 다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1.47명으로 서울의 0.72명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물론 이게 육아휴직 때문 모든 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예.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뭐 다른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좀 차별이 없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